저와 여러분이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뭐 70년이든 80년이든 이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간이라면 해야 될 게 하나가 꼭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내 자식들 세대, 내 손자, 손녀들의 그 세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인간하고 짐승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둥지를 짓고 먹이를 모아두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당대만 누리고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짐승의 삶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6월 25일이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6주년 전 그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날 국회에서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어떤 여성이던데 그 여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 여자 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다 우리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의원이 물었어요.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총리 후보자가 당연히 북침이죠.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의원이 깜짝 놀라갖고 다시 물으니까 그제서야 죄송하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남침을 북침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해프닝이 어저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국가의 모든 것을 총괄할 자리에 오를 사람이 76년 전 바로 그날 일어난 전쟁이 누가 누구를 침략한 전쟁인지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를 말을 못해요. 이번에 인천시장이 됐다고 하는 박찬대도 누가 우리의 주적이냐니까 내란 세력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말실수인가 아니면 이 좌파 정권 전체의 안보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일까. 76년 전에 피를 흘린 그러면서 지킨 그 진실이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리에서조차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청년의 미래도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를 다음 세대 곧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면 우린 76년 전에 피로 지킨 그 자유를 지킨 그 선배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머리를 들 수 있을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와 목사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들이 썩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남긴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번영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표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는가, 이것이 표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자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풍요와 번영,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2030 젊은 세대에게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뉴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정말 지금 20대, 30대 사는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일단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이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집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1.26% 상승했고, 부동산 5분위 배율은 2025년 말 역대 최고인 12.8배가 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5등분을 했을 때 상위 20% 비싼 아파트가 있고 하위 20% 가장 싼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비싼 동네 아파트를 제일 싼 동네 아파트하고 이렇게 나누면은 그 몇 배가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지금 12.8배라는 거예요. 가장 비싼 아파트하고 거기 20%하고 맨 밑에 가장 싼 아파트 사는 거기하고 지금 아파트 그 가격을 비교했더니 무려 13배가 된다는 거예요. 13배. 그러니까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무려 13배가 비싸다. 그럼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고, 작을수록 가격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데, 문제가 뭐예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돼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찾아보니까 64%까지 급증했다. 좌파 정부의 특징이 뭐예요? 중간 세대를 없애는 거예요. 중간에 잘 사는 이 세대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양극화를 만들어야만, 그래야 좌파 정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맡겨서 평생 자기 집을 가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내 차도 하나 갖고 내 집도 하나 갖고 내 아이들 키우고, 이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 2030 아이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20대 가운데 쉬었음 하고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인구가 40만 명, 30대는 33만 명인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쉬었음으로 표현되는 이 인구는 뭐냐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일을 안 하고 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조차 포기한 그런 청년이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게 2030 세대들이 처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또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그래도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젊은 아이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이런 역전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세 번째,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이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2006년생 청년은 40년 전인 1976년생 중년보다 5천만 원을 더 내고 5천만 원을 덜 받게 돼 있는, 그래서 1억 원을 손해보는 그런 구조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연금을 내고 많이 해도 그 연금을
실제로는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 연금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해 강제로 떼어가는 그 돈은 지금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큰 손이 뭐예요?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망하면은 연금도 못 합니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제학자는 2041년이 되면 인구 감소 때문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을 보여야 되는 2030 이 세대는 국민연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 이런 젊은이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계속 돈을 퍼주잖아요.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 계속 늘어가는데, 지금 국가 채무가 얼마냐? 1300조다. 문재인 정권하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늘려나가고, 이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넘는데도 계속 지금 돈을 찍고 돈을 계속해서 나눠주니까 이 돈을 누가 갚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2030 세대가. 자, 이제는 한 표마저 믿을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해서 2030 세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갔었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제 손자 해서 아마 서너 번 이제 간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어요. 일자리도 없어요. 노후도 지금 불안해요. 근데 뭐까지 없냐? 선거할 수 있는 표마저 부족한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지금 2030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봤듯이 선관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완전히 해체해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단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70%, 80%가 특검을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20일이 지났는데도 정부에서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특검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이 일은 생기자마자 곧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안고 있고 지금 서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낸 것보다 적게 받고 그 적은 것조차도 받을지 안 받을지 위태로운 상태에 있고, 계속해서 갚아야 될 빚은 쌓여가고 심지어 선거권마저 의심받는 이런 자리에 지금 2030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 다수는 더 이상 좌파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20대 부정평가가 지금 55%, 한때는 지금 이대녀라고 해서 여자아이들은 좌파 정권 다 찍고 했는데 남자아이들은 무려 70에서 80%가 이재명 정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여자들도 지금 돌아서서 50%, 이대녀도 지금 50% 이상이 이재명 정부 반대한다. 노동, 연금개혁, 부동산 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이재명 좌파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값 잡겠다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대출 풀어주겠다고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출을 조이고, 청년 고용 늘리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직업은 사라지게 되고, 연금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연금으로 다 지금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2030 젊은 아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대통령이란 자가 공소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지금 투표 부족 이런 사태가 이제 생겨서, 그래서 조만간 하여튼 무슨 일이, 올바른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다.
정책 하나하나가 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해서 표를 빼앗아간 이 좌파 정권, 여기 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의 말과 실제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지금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우리 앞에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